누가 삐삐 쳤어? 지하에서도 확실하게 울린다. 삐삐 012. 백화점, 호텔 등의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터널은 물론 평소에 삐삐 호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던 지하철역까지 막힘없이 잘 통하는 삐삐 012. 삐삐 012가 독자적으로 설치한 지하 중계기로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삐삐 012로 지상 물론 지하까지 자유롭게 호출하십시오. 삐삐 012 지상과 지하를 모두 극복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기술, 미래를 여는 기업, 한국이동통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디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귀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주변의 변칙현상을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anomaliesresearchlab@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 저희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변칙현상으로 판명된다면 저희 비상근 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부분에 이제 광고를 듣고 오셨을 텐데요. 도포이 네, 박사님 맞습니다. 오늘 광고 뭐였죠? 오늘은 이제 최신 네. 통신기기죠. 그쵸, 삐삐 012.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 역행 광고를 통해서 TF 디퍼런셜 머신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광고주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이번에 들어온 광고주는 자그마치 미래를 여는 기술, 미래를 여는 기업 한국이동통신이었다. 네, 무려 한국이동통신이었죠. 그렇죠. 지하에서도 확실하게 울리는 삐삐 012였습니다. 네. 이게 최신 전자기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는 25년 전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오늘이 하남자 하늘입니다. 하남자. 네! 우리 하남자 하늘 코너에서는 지금 양양에서 서핑을 하시고 레스토랑 운영하고 계신 양양대장 하늘이 하남자스러운 치부를 낱낱이 밝히는 코너입니다. 자, 이번에 하남자 하늘 코너에서 얘기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일단 저희하고 일단 도포이 박사님 둘 다 이제 겪은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3차 양양 트랩이었죠? 맞습니다. 3차 양양 트랩 때였는데 이제 3차 양양 트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3차 양양 트랩이란 네. 저하고 이제 동혁 실명이 나가도 되는지 네, 하세요. 네, 그렇게 둘이 이제 네. 술 먹고 네. 싸운 맞습니다. 것도 아니죠. 그냥 그 양양트랩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하늘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양양에 거기서 이제 레스토랑도 경영하고 거기 집이 있는데 아방궁이 있는데 거기 놀러 가면 항상 뭐 4명이 가면 3명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친구를 하나씩 잊는다. 그래서 양양트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그래서 3차에서는 누구를 잃었냐? 도포이 박사와 이 찐감자 동혁이 싸우는 바람에 동혁이를 이제 잃었다. 그렇죠. 이제 절교를 했다. 이제 동혁이가 네가 생수병 걷어차고 막 괴성을 지르는 바람에 동혁이가 놀라서 뛰쳐나가 버렸다. 그죠? 사례 새끼가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3차 양양 우리 잔뜩 싸우고 동혁이는 집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희가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희 둘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명은 이미 떠났으니까. 한 명 이미 떠났으니까 일단 저 그레나딘 소장 그리고 도포이 박사님 그리고 양양대장 하늘 이렇게 셋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뭐 하늘이 이제 거기 본거지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아파트가 좀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네, 터미널하고 좀 거리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네. 대중교통도 없어요 거기는 양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하남자 하늘이 야, 태워주면 되잖아, 씨. 그렇지. 우리가 맨날 이랬죠.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서울까지 원래 서울까지 태워주기로 했었어요. 그죠? 우리 양양까지 왔는데 서울까지 태워줘야지. 맞죠. 근데 서울까지 안 태워준다고 발뺌을 하더니만 그 다음은 또 이제 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했더니만 그랬더니 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요. 양양에서 서울 머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터미널까지는 태워줘야죠. 그래도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차로.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 네. 안 왔죠. 저희 버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진짜 가야 되는데. 서핑 한 번만 타고 차 타고 다시 와갖고 우리 픽업해줘갖고 터미널에 내려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시. 남아이런 중천금인데. 그렇죠. 근데 하늘이한테 이제 하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얘기는 없나 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남자에게는 이제 그런 게 없죠. 하남자답게 약속을 무조건 어겨버렸고 우리 고속버스 예약까지 했는데 그죠? 예약까지 했는데 네. 야 오늘 파도가 좋아가지고 못 태워다 주겠다 미워. 그렇지. 우리 택시까지 타고 갔어요 결국은. 물론 버스는 놓쳤고 파도가 비약금으로 좋다고 지불했고. 이걸 안 태워다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양 트랩이, 그때 3차 양양 트랩을 한 자리에서 4차 양양 트랩까지 할 뻔했어요, 솔직히 그때. 저희가 그쵸. 이제 아량이 넓어서 참고 넘어간 거지. 맞지 않습니까? 보통 아니, 사람이었다면 근데 이제 그럴 거면 분노를 태우고 달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가, 그죠? 안 그랬으면 우리 택시 타고 갔을 텐데. 그 떵떵대면서 그것도 심지어. 맞아요. 그죠? 되게 탱생되면서. 그죠? 생색 겁나내면서 이제 하남자답게.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하남자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이번 주 월요일에도 네. 또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안 온다고. 맞습니다. 우리 선언을 게스트로 했는데 초빙을 할 생각이었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 4주째, 지금 5주째 파토를 내고 있다. 지가 맘대로. 지가 온다고 했으면서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남자 특 말바꿈. 그렇습니다. 이게 서핑 대회를 간다고 해요. 양양에서 열리는 서핑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두고 보도록 합시다. 뭐 1등이 오겠죠.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5주씩이나 빼는데 이렇게까지 초 빼고서 1등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월요일이 대회가 아니죠. 수요일이 대회였습니다. 수요일이 대회죠. 뭐 네.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수요일이 대회라고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뭐 그럴 수 있고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만큼. 그러면 뭐 개초 맞아요. 근데 일단 다음 주다 다다음 주쯤에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도 지금 5주째 하고 있는데, 그죠? 그죠. 뭐 다시는 번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하남자 하늘이었습니다. 오늘은 도포이 박사님 기운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아닙니다. 뭐 아니에요. 카톡을 열렬히 진동이 안 울리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단 대회전이란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회전이 이제 저희는 아니죠. 이제 그 그레나딘 소장님께서 개발하신 그렇죠. 운동방법이죠. 제가 개발한 획기적인 운동방법이죠. 제가 제일 꿀 빨았고 이 친구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자,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S대학교. 캠퍼스가 크기로 유명한 S대학교죠. 이 캠퍼스를 한 바퀴 돈다. 외곽순환 도로가 있는데 이 캠퍼스를 한 바퀴 쭉 돈다. 이게 바로 대회전입니다. 맞습니다. 한 6km 정도 되죠. 6km 정도 되고, 그리고 6km가 그냥 6km가 아니죠. 산악 6km입니다. 산악 6km. 이제 제가 고도를 봤는데 그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네. 한 고도가 240m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가 산 전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악산이잖아. 악산. 악이 들어가는 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악하다 진짜. 진짜 악입니다. 악소리가 납니다. 악소리가 나고 악하고 그렇습니다. 뭐 삼각산 이런 게 아니고 관악산이에요. 관악산, 치악산, 북악산, 설악산. 특 졸라게 험함. 그죠? 험함 진짜. 근데 그런 곳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외곽순환도를 쭉 따라서 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이 쭉쭉 빠진다. 살이 무지막지하게 빠진다. 제가 산 증인이죠. 그게 바로 제가 개발한 이제 대회전 다이어트고, 그거를 제가 일단 해갖고 잔뜩 빼고, 그리고 또 도포이 박사님한테 알려줬죠. 그때 당시 비만이었지만. 그리고 뭐 여름에 여름에 매일 했죠. 매일 해갖고 몇 킬로죠? 28kg? 30kg? 28kg에서 30kg 정도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단 조절도 안 하고 따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돌기만 해갖고 그 정도 빠진 거예요. 맞죠. 이거는 뭐 획기적인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정말 이거 자체 변칙 현상인데 아무튼 제가 개발한 거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 변칙 현상이죠. 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감염된 잠깐만요. 일단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회전을 돌다 보면은 서울대 외곽순환도를 돌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S대 외곽순환을 도는데, 근데 그 밤에 보통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근데 밤에 시간을 돌면은 그 외곽순환도로 바깥 부분에는 관악산이잖아요. 그죠? 관악산 넘어서는 과천이 있습니다. 그죠? 그쵸. 근데 밤에 돌다 보면은 이 숲 쪽에서, 과천을 향하는 이 관악산 숲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밤에 돌아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그죠? 이런 소리 들리고, 그죠? 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근데 보통 일반 시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칙현상 연구소에서 이걸 특별히 이제 공개를 하기로 밝힌 게 그 3화였죠. 그쵸. 2화였나요? 2화였나? 4화였을 거예요, 4화. 네. 그래서 좀 몇 화 전입니다. 근데 그걸 밝혀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괴상한 소리 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감염된 과천 시민이죠. 감염된 과천 시민들이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가 굉장히 은폐를 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2016년 과천 폐수 유출 사건. 그쵸.
위문의 폐수가 유출이 되면서 이문희 폐수가 과천이 그 상하수도에 유출이 되면서 상수도에 유출이 되면서 그래갖고 이제 과천 시민들이 이제 유전자적 어떤 돌연변이를 겪게 됐고 영화 괴물을 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됐다. 그 흉측한 몰골로 변했으며 어떤 모든 인간성을 잃고 일종의 괴물이 됐다, 그죠? 그죠? 사실은 이제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통제된 상황입니다. 과천시 내부 자체가 완전 쑥대밭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그쵸. 아예 들어가실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과천 대공원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 난 주말에 과천 대공원 갔다 왔는데, 그 주변으로 펜스가 쭉 둘러쳐져 있거든요. 거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황폐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펜스를. 왜냐면 워낙 넓게 쳐져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다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황폐한 지역을 떠도는 이 괴 생명체들, 이것이 바로 감염된 과천 시민들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 연구소 중에서, 연구원 중에서도 특히 우리 수석연구원, 돋보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과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난 몇 년간 진행을 해오셨어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변했다고 하기에도 너무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저번 시간에는 말씀을 좀 많이 안 드렸지만은, 이번엔 감염된 과천 시민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상황들을 좀 듣고 싶다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키가 중요하죠, 키. 그렇죠. 일단 그 전체적인 외형이 어떻게 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키가 네. 2m 50cm에서 네. 최근에는 6m인 개체까지 발견이 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염된 과천 시민들의 키는 개체에 따라 작게는 2m 50cm, 크게는 6m까지 발견됩니다. 보통 사람이 173 이 정도 되잖아요. 170cm 그렇죠. 정도. 성인 남자면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m 50이다. 평균적으로 이거는 작은 게 2m 50이다. 그렇죠. 게다가 6m까지 발견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털이 없죠. 털이 없습니다. 아예 털이 없고 맨들맨들합니다. 옷을 입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가 바깥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화상을 입은 좀 피부 같은 느낌인데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과천된 감염 시민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제 저희는 뭐 고기를 먹으면은 쌈에 싸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녀석들은 네. 육식만 한다. 맞습니다. 보통 무슨 고기를 먹죠? 보통은 이제 네. 시발 왜 욕을 하세요? 네, 사람 고기라든가 사람은 무조건 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제 관악산에 있는 야생동물이라든가 멧돼지라든가 뭐 다람쥐 뭐 이런 것들 그냥 고기로 단백질로 된 거는 다 닥친다. 다 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밝혀진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그 연구가 굉장히 제약이 되기 때문에 워낙에 연구가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숨이 그러니까 위협을 제가 받는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까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를 선호하고 정확한 식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불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날로 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능은 아직 보유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예외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육식만 하다 보니까 이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특히 송곳니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송곳니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직접 확인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기본적으로 개체 한 마리만 포획했어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한 마리 포획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워낙 덩치도 크고 네. 이제 웬만한 공격으로도 잘 죽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2018년 이제 국방부와 이제 미군 합참의장까지 동원해서 한 이제 2018년 특수작전 같은 경우에는 사상자 250명, 한국군에서 250명, 그리고 미국군에서 150명이 사상자를 냈는데 근데 얻은 수확이 굉장히 없었어요. 네, 단 한 마리도 생포하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생포하지 못했고 얻은 것은 그저 몇 마리 다리 쪼가리나 뭐 그 정도였다. 피부라든가. 네. 그래서 뭐 생물학적 구조 정도는 알아낼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연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이 그 생태는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이룬다고 들었습니다. 무리 규모가 어떻게 되죠? 네, 무리가 이제 대충 한 군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6명에서 15마리까지. 적게는 6마리에서 15마리까지. 네, 6마리에서 15마리까지 그렇죠. 무리를 이루고, 이 무리 안에서도 이제 특이하게 하나의 능력치를 찍잖아요. 맞습니다. 능력치를 찍는데 하나의 능력치만
이제 우수한 거죠. 한 놈은 이제 지능이 우수하고 한 명은 이제 신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개체별로 차이가 있다. 개체별로 차이가 있는 어떤 걸로 개체는 되어 지능이 있습니다. 극도로 발달돼 있고 어떤 개체는 신체 능력이 우수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과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호전적이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가 제약된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주기적으로 여러 무리가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고 가끔씩 한두 마리가 공격할 때도 있고 한 무리가 6마리, 15마리 정도 공격할 때가 있지만은 이런 무리들이 여럿이 모여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 죄송합니다. S대 그 외곽순환도를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즘 최근 연구가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네이처에 게재하신 논문이기도 하죠. 그 논문이 제목이 뭐였죠? 이 문라이트 앤드 그 과천 시민의 릴레이션이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운행, 그러니까 월광이 정도와 이제 과천 시민들이 행보와의 그 일단 연관성을 찾으셨다고 학계에 보고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죠? 월광이 네. 이제 밝을 때는 네. 활동성을 더 띈다. 활동성이 더 된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월광이 많이 있다는 거는 보름달이 뜨면은 더 활동이 더 활동을 한다. 더 활동이 활발해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시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네. 밝을 때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이죠. 현재로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무기로는 무력화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국방부 이제 2021년 국방백서를 보면 강원도 과천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부록으로 다루고 있죠. 물론 이제 부록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일반적인 무기로는 무력화 힘들다고 이제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소총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총으로 이제 인간이 맞으면 죽는 명치, 그렇죠. 명치라든가 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사격을 했을 때도 네. 죽지 않았다. 회복력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굉장히 좋다. 네. 연구 결과가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과천을 당장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천 시민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체에 정확하게 개체를 알아야 하는데 이제 한 마리도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생포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강하다. 현대 무기로는 되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살고 계시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S대에 있는 마법공학과가 네.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수도 서울을 완벽하게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곽 순환도로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굉장히 투명한 방벽이 보일 것인데 그 방벽이 바로 이제 서울을 감염된 과천 시민들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법공학과 뭐가 필요하죠? 마법공학과 이제 박사 대학원까지 네. 나온 박사가 한 명이 희생을 해야 한다. 하루에 한 명, 그죠? 하루에 한 명씩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벽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마법공학과 박사 한 명이 매일 한 명씩 희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마법공학과의 희생은 차치하고서라도 저희가 이제 대회전을 돌다 보면 일단 정문으로 들어가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오르막길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데가 공대가 있는 그 전설이 301동이죠. 맞습니다. 상 중턱입니다, 거기는. 그죠? 완전 중턱이죠. 거기는 장난이 아니라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거기 항공모가 있어서. 어떤 비행기가 종이 보여요. 비행기 종. 날씨 좋은 날에는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번호가 보입니다. 좀 KAL 뭐 이렇게 써져 있네. PT01이네 저거는 막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날씨 좋은 날엔 진짜 보여요. 낮게 비행하는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튼 그 정도로 높은 곳인데, 근데 일단 특징이 뭐냐면 정문에는 기본적으로 정문에서 올라갈 때 맨 초기에는 건물들이 그렇게 위화감이 드는 경우가 아닙니다. 평범한 건물들이죠. 그냥 그렇죠? 캠퍼스에서 흔히 그렇죠.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죠. 농업생명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 뭐 이런 식인데 점점 더 산을 올라갈수록 건물들이 뜸해지면서 캠퍼스인데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캠퍼스라기보다는 이제 외딴 곳에 있는 공장
공지 마약을 만들 것 같은. 공사 쪽으로 들어간 아주 그 산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아직도 캠퍼스입니다. 산이라고 했지만 캠퍼스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건물 이름들이 점점 더 무서워진다, 그렇죠? 그죠. 이제 생긴 것도 무섭고 이름도 무서워집니다. 이름도 이제 아래쪽에서는 뭐 농업생명공학과 이제 위에 가면 J-파워 플랜트, 그다음에 뭐 대형 구조물 연구동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도대체 J-파워 플랜트는 뭐 하는 곳이죠? 제2 파워 플랜트가 있다는 거는 제1 파워 플랜트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제1 파워 플랜트는 직접 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2 파워 플랜트까지만 있다는 보장도 없긴 해요. 제2까지 있으면 제3, 제4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학교에 파워 플랜트가 왜 있는 거죠? 파워 플랜트라는 거는 이제 저 전력을 뭐라 그러죠? 그 발전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왜 있는 거죠? 전기는 살았으면 한전에서 발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이제 저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다양한 변칙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파워플랜트 있어요. 제2 파워플랜트 최소 2개는 있는 거죠. 근데 여튼 그리고 중턱 올라가면은 주차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지만은 그리고 거기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제 그 S대 공지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 뭐라고 나왔냐면 그 위 산 중턱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경락고가 있잖아요. 그 경락고에서 비행기를 빼야 되니까 거기 차를 미리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공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였나요? 헬기였던 것 같아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비행기 제가 봤어요. 나중에 비행기였고 비행기를 꺼낸다고. 근데 그걸 너무나도 일상스럽게 공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창고에서 비행기가 나오는 학교입니다. 이건 학교예요. 군사 기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군사 기지도 있긴 하죠. 그거는 이제 좀 공공연한 비밀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경락기가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 좀 한국 정책 때 쓸 것 같은 그런 비행기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한 대도 아니고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와일드한 곳이다. 이렇게 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학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학과라는 굉장히 다른 학과죠. 그리고 이제 마법공학과가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로부터 서울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이들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겠죠. 저희도. 그렇죠.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맡는 세력이 바로 누구냐? 이제 자랑스러운 네. 토목공학과 학생들입니다. S대학교 토목공학과.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과천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맡는 엘리트 집단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변칙현상입니다. 제목은 감염된 과천 시민들 그리고 토목공학과. 그렇습니다. 이제 토목공학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 공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개. 변칙현상연구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저희가 동일공학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네, 연구비를 위해서. 네. 일단 우리 토목공학과, S대학교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에 대항해서 서울을 지키는 공격 역할을 하고 있다. 병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먼저 말해야 할 게 이제 네, 맞습니다. 건설환경공학과로 맞습니다. 이름이 변경이 된, 그러니까 전에는 토목공학과였지만 지금은 건설환경공학과로 변경이 된 거를 토목공학과로 말하는 건가?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전혀 별개의 학과입니다. 전혀 별개의 학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토목공학과였는데, 이름이 건설 시스템 공학부나 건설 환경 공학부로 바뀌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말하는 토목공학과는 건설 환경 공학부랑은 전혀 다른 학과다. 그죠? 거기는 학문을 배우는 데고, 네. 이곳은 이제 전투를 배우는 곳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감염된 과천 시민들, 위한 전투 병기를 양성하는 곳이죠. 그쵸. 인간 전투 병기를. 그래서 S대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토목공학과. 아시겠죠? 네, 지금 일단 토목공학과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건설환경공학부도 아니라니까. 그냥 토목공학과는. 그쵸. 2022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밀리에 존재하는 조직이죠. 대부분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죠? 맞습니다. S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기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비밀리에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이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외모로 이제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네. 저분은 교수뻘인데,
캠퍼스를 돌아다니네? 근데 교수님인가? 근데 교수님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교수님은 딱 보면은 이제 학업에 딱 봐도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약간 뭔가, 지적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등산복 입고 다니고 힘센 아저씨 같죠. 등산복에 군복 바지에 배 나오고 근데 개단단해 보이고 팔 두껍고 막 이 전형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벽돌을 잘 옮기시는. 그렇죠. 그런 저 아저씨들이나 기본적으로 등산복 입고 뭐 폴로 셔츠 좀 꾸미는 날은 폴로 셔츠 입고 그쵸. 굉장히 꾸민 날이에요. 그날은 보통 이제 결혼식 있나 봐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이 토목고가 학생들은 즐겨 입는다. 특히 형광색을 네. 주로 즐겨 입는다고. 그리고 알고 얼굴 있습니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얼굴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저씨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아저씨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토목공학과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이다? 23살이다. 23살에서 22살 정도 평균 연령입니다. 왜냐면 이제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군대는 안 갑니다. 이게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막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아재입니다. 그리고 뭐 취향도 그렇고 이 토목공학과를 특징 짓는 중요한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1번 많이 먹음, 2번 많이 마심. 그쵸. 뭐든 많이 먹고 뭐든 많이 마십니다,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군의식당에서 학생들, 다른 일반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군의식당에서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토목공학과 내 학칙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 구내식당에서 먹었다가는 옛날에 같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한참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네네. 바로 왔는데 왜 바로 먹을 게 없냐. 야, 11시부터 학식 시작인데 11시 10분인데 지금. 이제 토목공학과 갔다 오셨다네? 학생들이 네.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 네. 이제 그 급식차 있잖아요. 네. 그 한 대가 한 명에 한 대인 줄 알았다. 한 명에 한 대인 줄 알고 그냥 그랬습니다. 네. 끌고 가버린 거죠. 야, 넌 저거 먹어. 나 이거 먹을게. 너는 1번 커트 먹어. 난 2번 커트 먹을게. 저 양식이 좋은데요. 그래, 바꿔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먹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학칙으로 이제 워낙 많이 먹은 걸 다들 알기 때문에 그렇죠. 토목공학과 개설될 때만 했어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학칙상으로 그게 학칙으로 이제 막았다. 막았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 전용 식당이 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저 토목공학 같은 경우에 내용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식당 외관은 식당같이 안 생겼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약간 공장처럼 생겼습니다. 공장. 저희 뭐 파주 이런 데 가보시면 뭐 공장이 있잖아요. 그냥 주차장 앞에 넓게 있고 지붕 멸하게 높고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공장처럼 생겼어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 토목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다들 건장하기 때문에 잘 취하지도 않고요. 아저씨들 특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토목공학과는 이제 술을 마실 때 특이한 단위를 이용하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단위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술을 마시는 단위는 뭐 소주 한 잔, 한 잔. 맥주 500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쵸. 토목공학과는 지금 어떤 단위를 쓰는 거죠, 술을 마실 때? 토목공학과에서 신기하게 초 단위를 씁니다. 초라는 건 이제 시간을 말하죠. 세컨드. 네, 세컨드의 초입니다. 세컨도. 네, 그렇습니다. 초를 단위를 쓴다는데, 어떻게 초가 이게 어떻게 액체를 재는 단위가 될 수가 있죠? 아, 이게 굉장히 사연이 깊은 단위인데요. 네네. 이제 토목공학과 내에는 이제 엄청나게 고압으로 네. 이제 술이 나오는 이제 질소 탱크 같은 탱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나게 큰 탱크고 거기 밸브를 돌리면은 엄청난 압력으로 술이 쏟아져 나온다. 막걸리, 맥주, 소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주로 막걸리를 많이 먹는다. 장수 막걸리 그죠? 외모가 걸맞은 행동을 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1초만 따라도 네. 이제 한 15명, 20명 와서 회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1초를 달라 이럽니다. 1초를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통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통을 어떻게 쓰냐면은 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잔을 어떻게 쓰냐면은 술 마신 잔이 있지 않습니까? 잔이 뭐냐? 깨끗하게 씻은 이제 노르페인트 통 100리터짜리 100m짜리 100리터짜리 통을 학생- 이제
학생 한 명당 하나. 하나씩은 이제 전용이 다 있습니다. 자기 직접, 이게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들었어요. 신입생들한테는 선배들이 이 통을, 통이라고 하는데, 이 잔을 만들어준다고. 맞습니다. 이 잔을 네. 직접 노르페인트 통 이렇게 깨끗하게 빡빡 닦아가지고 이게 네 잔이야 하면서 나눠줍니다. 직접 만들어주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교수의 권위, 그렇죠. 토목공학과 교수들. 토목공학과 교수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네. 교수님들은 다른 잔을 사용합니다. 뭐죠? 이제 사마 페인트, 그렇죠. 교수님들은 100m짜리 사마 페인트 잔을 그렇죠. 사용하는데 격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통을 가지고 그 술 탱크를 갑니다. 술 탱크 앞에 수도꼭지에다가 그거를 딱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을 하죠. 오늘은 1초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죠? 1초? 너 어디 아파? 너 다이어트해? 등등 걱정하는 온갖 대사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 1초만 먹을게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밸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밸브가 워낙에 수압이 세다 보니까 그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제 둘은 붙어야 돼, 둘. 아래쪽에서 1초 이러면 위쪽에서 1초 이러면 개방하면 그 밸브를 이렇게 혹 하면 밸브를 끽끽 소리 나는 그 밸브예요. 그 잠수정에 있는 그 밸브 아시죠? 그 스폰지밥에 자주 나오는 그 동그란 밸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돌립니다. 이제 돌려요. 엄청 큰. 네, 이제 한 명에서 돌리기 힘들어서 둘이 붙는다는. 네 그렇습니다. 토목공학과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돌리기 힘들다. 네. 이제 그걸 열면은 1초만 열면은 쏴 쏟아지는 거죠. 쏴. 그렇죠.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때 1초만 하고. 1초만 하고 빨리 끊으면은 네. 이제 그게 1초짜리 잔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초짜리 단위는 그 술뿐만 아니라 레스비도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레시피도 예외는 아니죠. 필수품이죠. 예. 레시피도 초단입니다. 대자와도 초단위예요. 대자와. 모든 게 초단위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초단위로. 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잔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초단위로 이루어져요. 이제 네. 편의점에 파는 500ml 네. 그런 음료수를 보면 토목과학과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초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몇 초인데 그-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 토목공학과 전공책 뒤에서는 이 단위 변환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이제 유닛을 변환하는 단위 변환하는 표가 있잖아요. 센치는 1cm는 몇 인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토목공학 같은 경우에는 밀리리터를 리터를 이 초로 변환하는 그 변환표가 있다. 사실 물리학도들은 이제 이해를 잘 못하죠. 이제 이게 뭔 소리지? 길이하고 시간을 어떻게 동일시하지? 그렇지. 하지만 토목공학과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구나. 찾아본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구워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뭐를 쓴다? 맞습니다. 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 고기 맛이 상당히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웬만한 곳에서 구워주는. 그래서 이 비결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어디에 구워 먹냐? 굉장히 오래된 불판에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그렇죠. 근데 이 고기에는 이제 그 전 선배들이 남기고 간 양념들 등등 이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이게 고기를 올리는 순간 묻어서 좀 비위생적인데, 아무튼 뭐, 그 전통이라고 합니다. 토목공학과가 뭐, 아저씨들은 몰래 그런 거, 사실 아저씨는 아닌데, 아무튼, 아저씨처럼 생겼으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이 족발도 이제 오래 써야 맞습니다. 이제 맛있다고 중국어를 하잖아요. 오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어를. 이제 불판도 오래 써야 맛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1초짜리 술도 그렇고, 이 불판도 그렇고, 다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제 3, 4초 정도 먹는다고 해요. 3, 4초 정도. 그리고 2초 먹으면은 이제 선배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있는지 집안에 그렇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안 어디 좋은 일이 아프니? 있는지. 어디 아프니? 그러고. 근데 2초 정도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네. 한 3차까지 회식을 하는 거죠. 이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전부 다 먹는 양이 2초 정도 된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변환표를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요. 알아내는 대로 이제 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구내식당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는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원래 힘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동고가 존재를 하는데 이 냉동고의 크기도 크기지만은 크기가 뭐 거의 그냥 저기 뭐야 광명 코스트코 그 정도라고 냉동고가. 이제 한눈에 절대 볼 수 없는 크기다. 그렇습니다. 냉동고가 어디 있어요? 너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냉동고에 있는 내용물도 보통이 아니다. 물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도 잔뜩 있지만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는 이제 네. 당연한 거고요. 네. 당연한 거고. 사실 냉동고에도 안 넣어요. 그거 바로 먹지. 그걸 왜 넣어? 그렇죠. 구한 대로 바로 먹고 이제 냉동고에는 뭐가 있느냐? 네. 이제 메머드,
그쪽 이제 관리가 잘 안 돼요. 그쪽이 그 관리가 좀 구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면은 실러캔스 뭐 공룡 뭐 이런 거 매머드 이 다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멸종한 동물들이 아직 냉동고 안에 존재한다. 기상천외한 동물들이 존재한다. 그것만 뒤져도 솔직히 동물학 논문이 한 100편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 이제 고생물학, 교수님들 고생물학. 생신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구워 먹는 게 아닌가라고 그럼 추측이 되고 추측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이 아니면 접근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뭐 이런 이상한 걸 뭐 양이 좀 특이하지만은 먹는 메뉴 자체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인기 메뉴죠. 남자들은 돈가스하고 제육볶음만 있으면 이제 뭐 살 수 어디든지 있잖아요. 갈 수 있죠. 예. 근데 당연히 토목공학과 학생들도 네. 이제 아저씨들처럼 생긴 아저씨들 사람들이 다 그래도 20대이기 때문에 10대이기 때문에 네. 다 돈가스를 좋아해요. 돈가스 당연하죠. 좋아하죠. 예. 하지만 이 크기가 남다르다. 그렇죠. 크기가 규모가 남다릅니다. 다르다. 규모가 예. 일단 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돈가스의 크기는 네. 이제 손바닥만한 대충 왕돈가스라 해도 이제 손을 쫙 핀 이 크기죠. 2개 정도죠. 손바닥. 예. 하지만 여기는 손바닥이 아니라 이제 그 돈가스를 올리는 책상만 하다, 밥상만 하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더니만, 그, 돼지 등심이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거를 그 공업용 망치 있잖아요. 그 대장장에 쓰는 거. 연락 큰 거. 그걸로 꽝 때려서 그 식탁 넓이를 편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거를 한 장을 먹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 장을 겹쳐서 팬케이크처럼 식탁 크게 여러 장 겹쳐갖고, 무조건 팬케이크처럼 여러 장을 겹쳐서 먹는다. 여러 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치즈 좋아하지 않습니까?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히트죠 이거. 돈가스 위에 치즈를 뿌려 먹죠. 뭐 안에 넣어 먹긴 하지만. 근데 이 치즈를 어떻게 배급을 하느냐. 이 치즈를 배급하는 방법이 네. 굉장히 신기한데 네. 이제 저희가 먹는 돈가스는 이제 치즈가 보통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돈가스의 크기도 네. 여기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그렇죠. 그 치즈 양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먹는 돈가스는 크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치즈의 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레미콘 그죠. 레미콘이 레미콘 알죠? 굳으면 안 되니까. 항시 대기 중이에요. 치즈 굳으면 안 되니까 이게 열을 계속 가하면서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면서 그래서 이제 레미콘에서 레미콘 주르륵 흘러나오는 거죠. 나온다. 그죠.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제 토목공학과의 식성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 토목공학과 내에서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레미콘에 있는 치즈를 다 먹어버리는 학생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괴소 그렇습니다. 우리는 괴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는 아직 직접 확인해보지 저희가 못했기 지금 때문에 가면도 가천심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토목공학과는 인간입니다. 인간. 예. 맞습니다. 인간이에요. 평범하진 않지만 평범하지 인간입니다. 않은데 인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가 이제 문화 자체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회식을 꽤 자주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회식을 할 때는 주로 고기. 그렇죠. 저희 항상 힘쓰는 일이니까. 회식을 네. 하면은 보통 삼겹살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토목공학과 학생들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삼겹살을 많이들 구워 먹습니다. 회식 때. 하지만 네. 이제 회식을 할 때 저희는 식당 하나에 가서 네. 삼겹살 몇 인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죠. 하면은 식당에서 그냥 내오죠. 하지만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회식을 하면은 이게 소식이 갑니다 먼저. 이제 정육점들에게 네. 소식이 가요. 오늘 어디에서 회식을 한다. 이제 그 앞집 정육점하고 네. 이제 항상 경쟁 중이었지만은 네. 이 순간만은 단합이 됩니다. 그렇죠. 정육점끼리. 그러니까 토목공학과가 무슨 한마음 정육점에서 회식을 한다. 건너편에 무슨 한사람 정육점이 있으면은 평소에는 경쟁을 했지만은 토목공학과가 한마음 정육점에서 회식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 정육점이 모두가 그 뭐라 그랬죠? 그 군의 정육점 전체가 네, 관악구죠. 네, 관악구 관악구 내에 있는 정육점 전체에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에 걸립니다. 이제 빨간색 사이렌이 막 돌아가면서 삐용 그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러면은 한 곳에 몰아야 돼요. 그 네. 고기들을 네. 구 내에 있는 뭐라 해야 돼요? 네. 그 회식하기로 한 장소에 그렇죠. 모든 고기들이 모입니다. 모여야 돼. 근데 그러면 한 곳에 모으면은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거 너무 인력 낭비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모자르면 모자랐지 이게 남진 않습니다. 맞죠. 일단. 그날 밤에 공급되는 고기는 무조건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군의 정육점이 전체에 비상이 걸려서 그렇죠. 모두 그 회식 장소로 모든 고기가 모이고 그 모든 고기를 다 팔면은 그 네. 수익은 모든 정육점이 n분의 그렇습니다. 1로 배분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토목공학과의 회식이다. 우리 회식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게, 정육점 같은 가게에서 외부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목공학과끼리 조촐하게 학교 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운동장에서 회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건설 기구와, 건설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토목공학과니까. 식사 때도.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크레인을 동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통째로 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멧돼지라든가, 뭐, 이제 저희는 뭐 그 급식차 같은데 그냥 그 주걱 같은 걸로 푸고 뭐 이러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는 크레인 정도는 동원이 돼야 크레인은 동원을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범한 운동장에서 소운동장도 안 돼요. 한 대운동장 정도는 돼야 이제 회식을 가능합니다. 회식이 가능하다. 그렇죠. 통째로 굽기 때문에 건설 장비가 많이 동원이 된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도시락을 까먹는다든지 뭐 대학교에서도 있는 일이죠. 뭐 몰래 먹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과의 학생 같으면은 뭐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든가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정도면은 뭐 모범생이 범주고 사실 뭐 빵을 먹는다든가 아침 못 먹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자를 먹는다든가. 그렇죠. 과자가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뭐 많이 해봤죠. 삼각김밥 그 정도?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식욕이 워낙에 왕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생태탕을 주로 그렇죠. 끓여 생태탕을 먹습니다. 진짜 아저씨 같은 음식이죠. 생태탕 같은 경우는 근본 음식이죠. 근본. 이제 네. 전공책 뒤에 이제 가스버너 켜놓고 전공책도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가려줍니다. 가려지고 가스버너 켜놓고 이제 생태탕을 보글보글 끓여 먹는다.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 신입생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날 전공 수업을 듣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1, 2학년이 같이 듣는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드랍한 2학년 형이 옆에 있었는데, 근데 형이 계속 수업 시간에 책상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아래서 뭘 하나 들여다봤더니만, 가스버너에 보글보글 생태탕이 끓고 있었다. 그쵸. 네. 그래가지고, 아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헤비한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헤비해? 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공깃밥하고 그 생태탕을 한 그릇 건네줬다. 근데 이게, 모여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한 학생용입니다.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입생 말로는 주변을 또 돌아봤더니 책상 아래서 고개를 돌리면서 돌아봤더니만 여러 군데서 이제 반딧불이 마냥 불이 켜지고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매운탕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 닭도리탕도 있고. 저희 인원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컵라면 정도였거든요. 그 커봤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과학실 뭐 문을 따고 커피포트를 훔쳐서 수업 시간에 뒤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뭐 이런 괴소문이 있죠. 괴소문이 아니에요, 사실. 두골 박사님은 직접 경험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설마 너도 먹었나요? 저도 먹었죠. 근데 뭐 어떻게 참아요? 공범이네요. 근데 컵라면 정도 저희는 사실 그 얘기만 듣고도 사실 충격을 금할 수 없었지만 토목공학과는 뭐 그 정도는 애기였다. 애기였다. 컵라면 먹으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줄까? 그러면서 막 돈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생태탕을 먹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들 먹는데 이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음식은 박망래 선생님의 그게 벌써 나오나 여기? 그거는 그렇습니다. 박망래 뼈해장국이죠. 24시 박망래 뼈해장국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습니다. 보통 배달이 안 되는데 토목공학과에 한해서만 배달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시켜 먹게 되면은 이제 오토바이 부대가 뜨죠. 오토바이 부대가. 그렇죠. 전 군의 모든 오토바이가 동원이 됩니다. 네, 그게 근데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먹는 거냐? 아니요. 학생이 먹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이 먹는 겁니다. 오토바이 부대는 몇 번을 왕복해야 돼요. 몇 번을. 이제. 그죠. 아니, 뭐, 저녁에 출출할 시간쯤 되면은, 이제 뭐, 교통이 마비가 되죠, 그죠? 그쵸. 이제,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산골짜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망래 선생님의 이제 뼈해장국도 이제 그렇게 막 큰 길에 있는 식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맞다. 생각을 잊어버렸네. 오토바이 부대가, 우리가 좀, 그 옛날 얘기라서, 지금 좀 바뀌었다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떡볶이 같은 거 배달 음식 시킬 때는 오토바이 부대가 오는데, 박망래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워낙 자주 시키다 보니까, 아예 뭐 급수차를 하나를 공수를 해서
트럭으로 실어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꽤나 최신 정보네요. 아, 맞아요. 그 말하는 거 잊어버렸네요, 저희도. 이제 급수차에 실어가지고 네, 이제 왜냐면 뼈해장국이 알다시피 이제 액체가 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딱 탕이죠, 탕. 네. 이제 아이디어를 짠 거죠. 이거를 급수차에다가 실어서 가면은 트럭에다가 올려서 15톤 트럭에다가 딱 올리면 되겠다. 거기다 잔뜩 넣어갖고 연료비도 덜 들고 연료비 덜 들고 오토바이 하는 인건비도 아끼고, 그리고 우리 박막내 이사님이 그 해안 엄청난 사업 수완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악구이 데모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급수차 하나가 한 학생 거다. 하나가 한 학생 거다. 그죠? 한 학생 거다. 그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배급을 해준다. 그래서 그쵸. 교통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죠. 그렇고 이제 박막내 얘기를 솔직히 좀 더 잠깐만 할게요. 박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박막내 뼈해장국. 근데 이 얘기만 듣고 여러분 무슨 식당 얘기를 저렇게 하냐, 뭐 주변 식당이라고 뭐 그러는데, 그런 말 하시면 진짜 관악구에서 진짜 몰매 맞고 쫓겨납니다. 어디 가천시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진짜로. 그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관악경찰서에서 이제 총 동원돼서 인력이 잡아냅니다. 뼈해장국 바로 옆에 관악경찰서가 있거든요. 관악구에서 제일 큰 경찰서죠. 중심이 되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네. 제가 경험하기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를 따로 얘기할 때 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뚝배기가 끓고 있었어요. 그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뼈해장국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제 저하고 도코이 박사하고. 그래갖고 특 2개요 하고 딱 앉았는데 한 5초가 안 돼서였나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밥을 주실 줄 알았어요. 보통 밥하고 물하고 먼저 주시니까. 그쵸? 근데 뼈해장국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상태로 주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게 패스트푸드지. 이게 패스트푸드죠. 근데 솔직히 버거킹 가도 5분에서 길게 가면 10분도 걸리잖아요. 그게 뭐가 패스트푸드, 슬로푸드지. 이게 패스트푸드죠. 이건 그죠? 너무 패스트긴 해요. 이건 난제예요, 난제. 이건 영원한 난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오컬트 경영학과지 않습니까? 그러는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잘 지켜봤더니만 오픈식 주방이거든요. 또 근본 음식점은 다 오픈식 주방이죠. 아, 맞습니다. 근데 거기를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그 버너가 한 3, 49 정도 있었고, 진짜 349였던 3, 것 같아요. 49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한 3분의 1, 3분의 한 이 정도는 다 끓고 있었어요, 이미. 뚝배기가. 이미 끓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받은 뼈해장국도 그래 들어가기 전에 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박막내 뼈해장국은 그리고 기상천외한 곳이고, 우리 관악구민들이 그 식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가격이 일단 뼈해장국이 일단 5,500원,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었다 5,500원으로 올랐죠. 아, 올랐어요? 하긴 뭐 2022년 기준으로. 네. 올라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5,000원, 요즘 뼈장국 다 9,000원 하거든요. 순대국집에서 먹으면. 특자로 시켜야 7,000원이죠. 특자로 시키면 7,000원인데, 그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 솔직히, 저희가 준프로지 않습니까? 준프로? 먹방 준프로? 그릇이라는 거 의미가 네. 그릇 안에 음식이 담겨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박막내 뼈해장국을 가면은 네. 그릇은 그냥 약간 받침용, 이제 받침용이야, 진짜. 젠가를 쌓아주세요. 쌓아주세요. 네. 등뼈로 젠가를 쌓아주시고, 고기도 잔뜩 장난 아니고, 밥도 무제한입니다, 사실. 밥도 무제한. 이 밥도 근본 식당은 항상 밥이 무제한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막내 뼈장국, 이름을 거시고 장사를 하시는 집인 만큼 믿을 수 있는 곳이고, 간판에 얼굴도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진짜로. 박막내 그 이사님 사진이 있고, 그만큼 이제 박막내 이사님은 이제 우리 그 동네 아저씨와 함께 우리 관악구 청년들이 이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훌륭한 축이다. 맞습니다. 데모다, 데모. 카르텔. 네, 그렇습니다. 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먹는 얘기로 돌아가자면, 일단 워낙에 많이 먹다 보니까 식재료 조달이 좀 힘들어진다. 아, 맞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학생들이 그렇죠. 식재료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사냥을 합니다. 이게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냥이 전공 필수 과목이어서 네. 근데 이게 전공 필수지만은 네. 거기선 기술을 가르치고 전공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다들 사냥을 한다. 그렇죠. 사실 수업이 아니더라도 사냥을 하죠. 맞습니다. 이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전공 사냥을 필수 과목이다. 어디서 합니까? 이제 서울대가 아니라 S대에 그죠, 있는 S대에 있는. 아주 큰 그 평원이 있죠. 버들골. 그죠. 개마고원 저리 가라 정도로.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의문의 생명체들을 잡아오고 그렇죠. 이제 2m짜리 토끼를 잡아온다던가 이게 어떻게 잡아온지는 좀 불명입니다. 예,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도도새라든가 뭐 이제 2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알칸타라 술록 뭐 이런 걸 잡는 것도 목격이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이제 뭐
토목공학과 학생들이니까 잡아올 수 있는 거겠죠. 가끔씩 뭐 산을 보다가 어떤 이상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락한 동물을 등에 이고 가는 등산복이 아저씨가 보인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토목공학과가 워크샵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백두산을 백두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갔다 온 이후로 네. 백두산 호랑이가 네. 이제 마지막 자취를 없앴다. 뭐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체리는 못 봤습니다, 저희도. 네. 그냥 백두산 호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한 마리 잡아서 이제 한 학생이 먹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걸 왜 처먹죠, 그거를? 호랑이도 쟤는 잘 뛰어가지고 고기가 아주 탱글탱글하겠다.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백두산 호랑이가 한 마리가 아닐 거라고 한 이 근거가 뭐냐. 네. 이제 워크숍을 간 모든 학생들이 아야 그 호랑이 맛있지 않았냐 라는 이제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네네. 백두산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토목공학과 학생들에게 1인 1호, 1인 1호를 외치면서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 1인 1랑을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먹는 얘기를 잔뜩 했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반도 안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 토목공학과 학생 여러분이 먹기만 하느냐,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절대 아니죠. 아니죠. 이제 토목공학과가 있는 이유는 그렇죠. 감염된 과천 시민들을 공격하기 위함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주업을 해야죠. 주업을. 주업이 뭐냐? 일단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기본적으로 신체력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라고 보면 돼. 근데 전투력 얘기하죠. 입학 전형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신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입시를 진행하는 체육대학교라든지 또는 이제 체육선수를 선발하려고 하는 엘리트 체육 아카데미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인재가 그 시험장에 나오게 된다면, 엄청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별도로 따로 부릅니다. 이쪽에서 S대 쪽에서 요원이 가서 별도로 이제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카우트를 할 때 이 내세우는 조건은 뭐냐? 등록금은 당연히 무료고요. 등록금 무료고 기숙사비 무료고 수업료 교재료 다 무료고요. 그리고 품위 유지비 나옵니다. 품위 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엄청 많아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무슨 전부 다 식비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월급 이상이 나오는데 대기업 차장급 월급이 나오는데 그게 식비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토목공학 학생들은 무조건 다 알바를 합니다. 부수입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신체 능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벽돌만 날라도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맞습니다. 이 일반인이 옮기는 순을 옮기지 않고 훨씬 잘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능력이. 이제 통나무를 돌린다든지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과 싸울 때 통나무를 돌린다, 또 맨손으로 싸운다든지 뭐 각자 무기가 있습니다. 뭐 토목공학과잖아요. 뭐 공사 장비를 쓰기도 하고 포크레인을 던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방부와도 이제 협업을 하는데 사실 국방부도 뭐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비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말씀드렸듯이 군은 일단 면제입니다. 토목공학과가 더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굳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죠. 토목공학 학생들이 군 면제가 된다기보다는 군인들이 토목공학과 면제가 된다고 하는 편이 옳아요, 사실. 그죠. 훈련이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식수 인원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네, 식수 인원이 뭐죠? 식수 인원이란 건 이제 10명 있으면은 10명치 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네. 정량 배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 내에서는. 토목공학과한테 정량배식이라는 말을 했다가는 별 타격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이 생각하는 정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급식차 거기도 군대도 급식차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끌고 갈 거예요 아마. 끼릭끼릭 하면서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조교가 막 그냥 정량배식이다 이러면은 당연하죠, 정량배식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끌고 가지 않을까? 국통 하나씩, 밥통 하나씩 딱 이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토목공학과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로부터 이제 서울을 방비하기 위해서 마법공학과는 방어를 막고 토목공학과는 공격을 맞는다고 했는데 이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둘의 의견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가 나오는 거죠? 이제 마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장벽을 만들어서 수비를 하는, 그렇죠.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공격은 방어다라는 네. 입장이지만 맞습니다.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무슨 소리야, 공격은 공격이지라는 이제
공격은 공격으로 해야 한다. 라는 그렇죠. 막걸리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걸리 2초씩 드시고 딱 그 얼큰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이제 네. 상당히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공학과가 이제 마법공학과가 친 펜스를 넘어서 이제 먹을 거를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과천 시민들 영역에 그래서 이제 좀 마법공학과랑 의견 다툼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안 좋죠. 굳이 우리가 쳐놓은 그 펜스를 넘어서 왜 찾으러 가냐. 이해를 못하죠. 마법공학과 있죠. 마법공학과는 뭐 일반인처럼 먹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적당히 먹어라 했는데 그래 적당히 먹어야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이해를 못해요, 그죠? 이 적당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토목공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앞으로도 이제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소 자체가 일단 감염된 과천 시민들에 의한 그런 연구가 이제 주가 되잖아요. 도포이 박사님이 일단 뭐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총각 귀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지만 최근 연구는 전부 다 그 감염된 과천 시민들을 아 맞습니다. 주제로 하셨죠. 맞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의 가장 그 주력 연구 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최신 연구 결과,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들어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들의 영역에서 심상치 않은 동향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알려진 과천 시민들을 보면은 네. 이제 피부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낮에는 활동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네. 자외선이나 이런 태양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네. 그래서 해가 진 밤에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낮에도 포착이 된다는 이제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정찰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낮에도 봤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낮에도 봤다는 소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당장 뭐 병사들 사이에서는 괴소문을 돌고 있지만은 충분히 연구를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낮에까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저희 이제 서울 방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도포이 박사님이 이제 최근에 발표하신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무리를 이뤄서 과천 시민들이 이제 크고 작은 무리를 이뤄서 저희를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막는 거죠. 근데 요즘이 들어 이제 침략하는 무리 크기와 그 침략의 강도가 더 훨씬 더 강해졌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원래는 15마리까지 그렇죠. 보통 군을 이뤄서 그렇죠. 활동을 했다. 6마리에서 15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죠. 그죠?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이제 100마리 이상의 이제 군집이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보았다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사실 그 이제 무리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냐는 동물들이 이 새끼에 있어서 지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개미처럼 페로몬이 아니라면은. 아 맞습니다. 근데 과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이 굉장히 낮고 지능이 높은 개체가 한 명이 있다고 해도 한 명이 전부 다 통솔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6마리, 15마리 정도 한계라고 지금까지 한계 입장이었어요. 주류 입장이었어요. 맞습니다. 100마리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쵸. 근데 아마 지능이 월등히 뛰어난 종이 다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저희 서울 방비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엄청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합공학과 학생이 있다면 별 걱정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공학 토목공학